라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의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예. 그래서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한 일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현실이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이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의 또는 청년의 교육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지금 말씀하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密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NG러브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 임대 사업자가 틈새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다 D6X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 32217803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 미리 우리가 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고종환 선생님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달라고 해서 이 순서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미리 정해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그 사이에.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바로 예민해요. 자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보고 왜 마이크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합시다. KBS에서 양해를 해주면.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받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력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력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시죠. 네, 의견 듣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 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기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은행 더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원의 협력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송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네. 양도세. 예.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도세 중과 5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해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주택수에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뭐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시든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또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 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건 사실은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그 살기 위해서 산집하고에 대한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죠. 예를 들면 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전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해라. 그럼 어느 정도를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가 30억? 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 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에 5억이 6배인데 근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또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에까지는 그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한번 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그러니까 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 그거 안 된다.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꽤 뭐 중요한 지역인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그러니까 뭐 80%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근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뭐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또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럼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그 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퇴로를 열어줘야지.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막 최대로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인 데 제가 이제 이 집